이번 시간에는 중학생들이 보고서 참고할 수 있는 자세한 과학 선행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한 90%의 중학생들이 고등과학을 선행할 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머리에 남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에 남지 않는 공부를 하면은 고등학생이 돼서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중학생 때 공부를 할 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중학생 때 고등과학을 선행하게 되면은 가르치는 강사님들도 제한된 기간 내에 그 범위를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어느 정도 급급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다 꼼꼼하게 따라하고 있는지, 개념을 제대로 보고 있고 틀린 문제는 제대로 잘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혔거나 오답 처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숙제도 잘 못하고 있는데 개념을 계속 나가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학생하고 학부모님께 그냥 고등과학을 선행을 한번 돌렸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넣어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때 고등 선행을 한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개념이 더 엉켜있고 막 더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개념이나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도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지켜주면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과학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개념을 볼 때도 이 모든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또 문제를 풀 때도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논리에 입각하여 헷갈리는 문제들이 없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 제대로 남게 해주려면은 개념 복습은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되고, 틀린 문제 복습도 제대로 해서 간단한 정도의 오답 노트도 한번 작성하면서 문제집 한 권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과학 공부법은 우측 상단의 과학 공부법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을 할 때는 틀린 문제들 위주로 그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보고 그 개념을 대입해서 이제 틀린 문제를 다시 복습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완자같이 간단한 개념서 문제집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보자 라는 걸 목표로 잡고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학원이냐 아니면 인강이냐 아니면 과외냐, 본인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학원 가는 걸 추천드리고, 또 다음으로 자신의 자습 능력이 뛰어나면은 인강을 듣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내용들에 있어서 되게 자세하게 그리고 본인에게 맞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과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원이든 인강이든 과외든지 간에 선행을 할 때는 꼼꼼하게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강을 듣는다면은 인강을 추천해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메이저 유료 인강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과목의 1타 선생님들의 강의를 한 번씩 샘플 강의로 봐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인강을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경우는 자신을 되게 꼼꼼하게 봐주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통합과학이랑 물리랑 화학이랑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냐.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조금씩 이제 쉽게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리랑 화학은 생명이나 지구과학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해놓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물리랑 화학을 먼저 공부를 하면은 논리력이나 사고력이 많이 증가를 하고 과학에 대한 능력치가 많이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순서를 추천해주자면은, 저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까먹게 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또 통합과학의 어려운 내용은 물리랑 화학에 둘 다 있기 때문에 물리화학을 공부하면은 통합과학의 어려운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랑 화학 중에서 이제 선행을 하는 거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학을 먼저 선행을 시키고 있어요. 화학이 물리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물리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물리랑 화학을 공부를 해놓으면은 이제 과학적 능력치가 많이 상승을 해서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훨씬 수월할 거고, 통합과학은 정말 쉽게 느껴질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막 풀 필요는 없으니까 적당하게 개념을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간단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교재를 추천드리면은 저는 완자를 추천드리고요. 개념도 되게 꼼꼼하게 잘 나와 있고 문제의 난이도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고 책의 구성도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인강이나 학원이나 과외의 사정에 맞춰서 잘 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간은 얼마나 잡고 할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안에 한 과목을 끝내는 거를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이 조금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좋고 머리가 잘 빨리빨리 돌아가면은 2개월 안으로 하는 거를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에 끝내는 거를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화학을 먼저 끝냈으면은 그 다음에 물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화학 복습을 같이 해주면서 하면 좋겠죠. 그리고 통합과학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중학생 과학 선행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셔서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